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희선 저자의 소통, 생존과 성장의 비밀 통로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조직에서도 국가에서도 불통의 모습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맺은말에 적어놓은 문장처럼 교육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도 결국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통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지금이지만 소통은 더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커뮤니케이션은 함께라는 콤과 가지다, 공유하다 라는 뮤니코라는 합성어로 함께 가지다, 함께 공유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다. 소통의 한자어도 파자해보면 소통하다, 트이다 라는 뜻의 소에서 주된 의미를 지닌 부수가 짝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짝이 있어야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한자어를 보더라도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조직 내 사원들의 이야기를 임원들이 듣지 않아 또는 고객의 이야기를 기업이 듣지 않아 위기에 처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전략 중 하나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소통은 3가지의 단계를 따른다고 합니다. 마음 열기, 이해하기, 신뢰하기의 단계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마음 열기를 위해서는 진정성, 진심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산을 오르듯 돌탑을 쌓듯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진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2가지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역지사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소통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단계는 신뢰 쌓기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답해주는 것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유대관계 구축이 먼저라는 2장의 소제목이 있었는데요. 저는 적극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유대관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자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관계 구축이 먼저라고 합니다.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스몰 토크를 활용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파악하며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몰 토크는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하기 전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주 활용하는데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 편안하고 가볍게 나누는 사소한 대화로 쉽게 표현하는 잡담을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기적이고 의심이 많아서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스몰 토크는 의심이라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메라비언의 법칙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빛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청각적인 요소나 다른 오감 요소를 첨가해 내용을 구체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내용보다는 일단 말을 하는 태도, 목소리 톤, 표정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비언어적인 요소까지도 신경 쓰며 소통을 하는 것은 진정성을 담아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영업의 달인이나 협상의 달인 중에서는 말을 더듬거나 성격이 소심해 말을 잘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달변보다는 좀 어눌해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역시 사람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 경영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하듯 마음을 근본으로 한 진실한 인간 관계를 구축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영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진실하게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야구 감독은 진짜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공을 향해 배트를 휘두르지 마라. 공을 던진 자의 마음을 향해 배트를 휘둘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통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Yes or No로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이 아닌 Why, How의 형태로 질문을 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듯 상사가 부하를 대하듯 다그치듯이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이나 리더가 보이는 말투 중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투가 있습니다. 따뜻한 어투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소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들이 보인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경청이었다고 합니다. 듣는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참을성, 동정심, 애정, 이해, 이타심, 집중, 균형 감각, 관대함, 개방성, 사려 깊음 등의 특징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듣는 경청이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청의 3요소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텐딩, 주목해서 듣는 상대의 말 속에서 의중이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들어야 하며 오감으로 듣고 의도를 파악했다면 reflecting, 반추하고 반영하는 것을 경청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전달하고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티키타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으로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티키타카처럼 짧고 자주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니고 리스크라고 합니다. 티키타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머, 칭찬 등에만 초점을 맞춰 티키타카를 진행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티키타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원이 리더나 팀장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말했다가 혼날까봐 질타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질타 대신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속된 말로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 태도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인사조직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던 타워 스페린이 한국, 일본, 미국 등 16개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업과 직장에 대한 불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원들이 상사에게 원하는 것 1위가 인정, 칭찬, 존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갑니다. 말 한마디에 존중과 인정을 담아 전달하고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충분히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건의 카카오톡은 기본이고 SNS를 통해서도 대화를 하며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도 댓글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에서는 잘 이루어지는 소통이 오프라인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많은 소통의 양 중 질적인 소통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한다는 것에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는 것도 아닌 소통을 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소통, 생존과 성장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